자, 그러면 오늘 가장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뉴스들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은경 기자가 오늘도 고생을 좀 해주실 거고, 뭐 몇 분이 지금 뭐 댓글에서 좀 물어봐 주시긴 하는데요. 신영 기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오늘은 좀 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스토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사연이 엄청 있어 보이는데. 네, 내일 이제 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네. 자, 일단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네. 얘기가 막 나오면서 네, 지금 네.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아니, 너무 시끄러우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몰입을 해야 돼요. 우리도 네. 몰입해야 됩니까? 스토리를 쭉 그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야 아. 이분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알 수 있잖아요. 단편적인 뉴스만 봐서는 안 되는군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크게 권력 충돌을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윤석열 대 한동훈입니다. 권력 충돌 넘버원. 네. 자, 이제 먼저 타임라인 한번 볼게요. 네. 이 감정의 골이 어떻게 갔느냐. 첫 번째 17일부터 네.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17일. 장르만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날이 그날인가요?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네. 이 자리에 와서 네.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를 했어요. 맞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튜브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식 방송이 아니라는 거에 너무 긴장이 풀어지신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게 얘기했고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그때 김건희의 디올백이 더 문제다 이제 이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그걸 되게 크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대위원이 다시 한번 김건희 리스크라는 말을 입에 올린 거니까요. 사과해야 한다, 네. 엎드려야 한다, 바짝 엎드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둘이 같이 사과하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예. 근데 네. 이제 그러면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합의가 된 거냐, 네. 용산이랑 합의가 된 거냐 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다음 날 질문이 몰아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의 전후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한 약간 거잖아요. 동조를 좀 한 거죠. 조금 톤이 바뀐 거죠. 네. 그 전과 달리. 19일이 됩니다. 하루가 지나가요. 네. 다시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엄청 물어봤죠. 진짜 진심이세요? 계속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죠? 네. 대통령실이랑 얘기가 됐어요. 물어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다시 국민 눈높이를 가지고 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사과 방식이든 뭐든 한 번은 이게 결론이 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같은 당에 있는 윤재욱 원내대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건의 본질은 부당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기조였어요. 이 디올백 수수 사건은 네. 부당한 정치 공작이고 몰카 공작이다. 이게 지금까지 당의 방침이었는데 네.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다른 입장을 보인 거잖아요. 네. 당내 첫 이 이견이 있었을 때 한동훈, 윤재욱 긴급 회동이 그날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만나서 이 둘이 이제 뭐 조율한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네. 국민의힘은 여러 의견을 허용하는 정당입니다. 네. 모호하게 말해요. 네. 물러선 것도 아니고 안 물러선 것도 아니게 애매하게 말을 하는데 평소 한동훈 위원장의 톤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견이 없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의견을 허용하는 정당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이 그날 처음 등장을 합니다. 같은 날이에요. 19일에 이거는 치밀하게 기획한 불법 촬영이다. 이거 치밀하게 더했군요. 네, 기획한 불법 촬영 그리고 대통령 부부의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보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디올백, 그러니까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처음으로 대통령실이 내놓은 공식 반응이에요. 그동안은 없었죠, 진짜. 선물 어떻게 했다 이 얘기 없었죠. 네, 이것도 창고에 보관했다는 것도 관계자의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나와서 네. 계속 전원처럼 전해진 거고 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건 모든 언론에 같은 입장을 전달을 했어요. 통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첫 반응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때 뭐가 나왔냐?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네. 두 사람이 갈등이 시작됐다. 갈등설이 하나 나오고 네. 두 번째 대통령이 이제 궁지에 몰렸다.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 네, 어쨌든 뭐 궁지에 몰린 거 아니냐. 왜냐면 비대위원들을 비롯해서 이수정 뭐 네. 교수부터 시작해서 다들 또 당내에서 이렇게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당내는 아니지만 이현주 전 의원도 나와서 또 황후마마 발언을 했잖아요. 사과로 해결 좀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사과를 해요? 수사를 해야지. 수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러셔가지고 두 번째 대통령 궁지설이 나왔고. 그것도 요새 하셨죠. 네. 정말 왜 발언을 자제하지 못했는가. 아니, 세 번째
네. 그다음에 대국민 해명설, 출구찾기설이 나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특검을 받는 것보다는 네. 이 사과로 이 모든 사건 김건희 리스크라는 걸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더 낫다. 차라리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치는 모양이 오면 그러면 해명 정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부터 얘기했던 뭐 제2부속실 정도 설치하면서 타협점을 찾으면 출구가 보이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관측들이 나왔는데요. 네.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집니까? 네, 험악해집니다. 네. 근데 양측이 부인하지 않은 내용들을 보도에 네. 기초해서 정리를 해보면 네. 다음 날인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참모들과 모여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0일이면 이제 토요일 되는 거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정치용 사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부 참모들과 윤 대통령이 만나서 사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그 오래된 네. 인연이 있잖아요. 앞서 뭐 금태섭 대표 얘기만 한 것처럼 네. 그냥 한 몸이다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정치용 공천이 아닌 사천을 하고 있다. 네, 네. 이런 얘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데서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네, 얘기가.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이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네. 그다음에 21일 바로 네. 어제입니다. 다 종합해 보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재욱 원내대표를 만났다는 거예요. 네. 오전에 비공개 회동을 했고 음. 거기서 사퇴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퇴 요구를 했다. 비서실장이. 네. 대통령 비서실장 누구예요?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당내에서 분위기를 이제 또 몰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용 의원이 있어요. 이용. 네, 이용 의원. 이분이 뭐냐면 대통령 그 후보 때부터 수행을 네.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초선인데 네. 결정적인 순간마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당에다가 이 뉘앙스를 풍겨주는 메신저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용 바로미터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용 의원이 대통령실의 심기를 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네. 네.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일들을 네. 이분을 통해서 이제 당에 마치 의원들의 의견인 것처럼 분위기를 풍기면 다들 알아듣고 이제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용 의원이 여당 의원 단체의 그 메신저 방에다가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 한동훈의 행태에 기대와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여당 의원 단톡방 같은 데다가 네, 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철회했다. 네. 이런 얘기를 이용이 기사를 공유를 했다는 공유를 거예요. 했다. 네. 그럼 이제 대통령은 이제 한동훈 버렸다. 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네. 네, 이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감정이 같이 이제 고조돼야 돼요. 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어제 저녁입니다. 이 사달의 원인이 채널 A에서 한동훈 사퇴 요구 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네.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서 사퇴 요구가 전달이 됐다. 이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측에서 바로 문자를 보냅니다. 출입 기자들한테.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알림 이렇게 와요. 알림. 네. 그리고 나서 네. 대통령실이 또 바로 지체하지 않고 네.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사퇴 요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나는 알림, 네.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 국민 보고 나선 길을 할 일 하겠다. 나는 네. 물러설 일이 없다. 네. 라고 이제 했고 네, 대통령실은 물러나라고 한 것까지는 왜냐하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탄핵 사유가 됩니다. 아. 당무 개입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고 다만 대통령이 진짜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화가 났다. 이거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워딩이라는 게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한 거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 네. 오늘 또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아침. 네, 오늘 오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근길에 네. 기자들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겠어요. 심지어 라이브 생중계가 막 됩니다. 네. 그 출근길이. 맞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라는 질문을 던져요. 네. 이 사실 사퇴 요구라는 건 당무 개입 아니냐. 그렇죠.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 네. 이거 국민들이 하시란 얘기죠. 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실제로 사퇴 요구가 있다는 걸 양쪽 다 인정을 한 셈이 된 거예요. 사퇴 요구 같은 거 없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실 문제가 크게
조금 이제 줄어들 그렇죠. 수는 있는 건데 네.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네, 네. 사퇴 요구가 명확하게. 있었는데 그걸 거절했다.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퇴 요구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당무 개입으로 볼 수 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추후 다시 또 아마 어.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질문이 들어가요. 그럼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음. 완주하실 생각이냐, 하실 수 있겠느냐?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의지를 재확인한 아. 거예요. 나 계속 할 거다. 총선까지 갈 거다. 얘기를 했어요. 네. 진짜 갈등처럼 보이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던 민생 토론회 그렇죠. 일정에 갑자기 불참합니다. 30분 전에 불참 결정 나왔다고. 네, 뭐 네. 이런 대통령실 얘기죠. 관계자가 감기 기운으로 목이 잠겨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참석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취소하려고 하신 걸로 안다. 네, 네, 네. 이렇게 아, 근데 이걸 이제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기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기가 맞죠. 다만 네. 이제 그게 아주 공교롭다 타이밍이. 아, 모양새가 다른 해석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 아.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 총리가 코로나 걸리셨잖아요. 네, 어제. 네. 그러니까 아마 막 만나셨을 수도 있고 뭐 음. 대통령도 감기 걸렸을 수도 있다. 네, 네. 자, 근데 이 권력 구도의 변화가 온다는 신호탄인가? 권력 구도에 무슨 변화요? 아니 향후 권력 구도에 상당한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 이게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표면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 우려를 내세웠지만 네. 우리가 알고 모두 마음속에 있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이 대응을 둘러싸고서 사실상 갈등이 빚어졌다. 네. 이게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언론의 보도가 많죠.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선 80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사실상 이것도 참 조심스럽네. 사실상 세운 비대위원장, 총선을 지휘할 사령탑과 라고 평가를 받는 네네 그런 윤 대통령의 이제 그 그룹 간의 윤 대통령이요. 네. 네. 아이고야 그 발음 그룹 좀 간의 조심해 주시고요. 윤 대통령 그룹 네. 간의 공개적인 파열음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뭐 약속 대련이었든 실제 충돌이 됐든 어쨌든 네. 공개적으로 우리가 국민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럼 당연히 국민의힘 총선 과정이랑 이 음. 전략 수립이든 공천 과정에 엄청난 혼란이 예상이 될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이제 타임테이블이 있는데 네. 그거 못 가고 여기로 지금 온 눈이 다 쏠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공천은 정확히 말하면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 하는 건데요. 정말 쉽지 않네요. 공천은 관리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하지만 거죠. 네, 위원회에서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전략도 있고 아. 이제 인재 영입도 있고 당의 총선 네. 대회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 아시다시피 한동훈 위원장은 최측근이기도 하지만 또 여권을 대표하는 차기 대선 주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 키워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선을 그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차기 권력이라는 게. 하긴 2인자 원래 자리가 예. 원래 2인자들은 이를 키우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생각했지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보세요. 여기 힘들게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국민의 여론이 70% 이상이 특검법 받아야 된다. 그다음 명품백 수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여론이잖아요. 네. 요걸 안고 총선을 치렀어요. 그대로 졌어. 그럼 한동훈 위원장한테 다음 스텝이 있을까요? 없죠. 네, 정치인으로서 재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려운 판에 처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대통령만 지키다가 총선 패배하면 나는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태핑을 해본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야 우리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다. 아니 혹시 뭐 그런 걸 수도 있나요?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가능한 나의 영역인지를 한번 테스트? 그렇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좀 사과하고 넘어가면 나도 면이 서고 다른 이제 이슈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어떤 이제 흐름 끊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저 음모론 제기한 분들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게 이게 한동훈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섭은 짜고 치는 고섭인데 네. 그냥 우리 시중에서 얘기하는 짜고 치는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가고 네. 이준석 세력과 힘을 합친다는 거예요. 아하. 힘을 합쳐갖고 원래 윤 대통령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구 세력들은 싹 그냥 좀 몰락시키고 네. 한동훈과 신세력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신당
이렇게 싹 모은 당과 함께 남은 윤석열 당을 진짜 다시 재건한다 이런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는 그동안 이제 화해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그런 참 너무 과한 음모론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어르신들의 말로 대신합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니까 뭐 언제 어떻게 갈 수 네. 있을지는 뭐 알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네. 진짜 갈등처럼 보이는 게 점점 더 이제 진짜 갈등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호석 정무수석 있잖아요. 정무수석이 국회를 맨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의회랑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네. 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랑 한호섭 정무수석이 오늘 만난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아침부터 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올 것인가, 봉합이 좀 되는가. 근데 안 오는 걸로 결국에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혹시 또 감기 걸리신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같이 근무하면 한꺼번에 감기가 돌 수 옮을 있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오지 않는 것으로 다시 정리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안 만난 걸로? 네. 그럼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과 용산과의 뭐가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네, 현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한 그룹과 네. 친윤 그룹의 메시지가 또 완전히 다르게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친한 그룹의 친한 그룹이 있어요? 아니 뭐 이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네. 그래도 장동혁 사무총장이라든지 이제 원래 네네. 같이 이제 일하기로 한 분들이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들은 아침에 라디오에서 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단톡방 같은 데서 자꾸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건 좋지 않은 방식이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라고 네.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지금 이게 사과를 하면 네. 민주당에서 이걸 아주 그냥 이 멱살을 잡고 계속 이용을 하려고 할 텐데 네? 왜 자꾸 이렇게 놀아나려고 하느냐, 갈등을 다 조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안에서는 또 친윤 그룹의 생각은 뭐냐면 이게 사실상 지지율에 다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지지율에? 네,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라는 게 사과한다고 갑자기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의 우리의 지지율은 이 김건희 리스크를 다 소화해낸 지지율이다. 선반영했다? 네, 반영이 다 됐다. 약간 주식시장과 비슷하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위기설이 나오면 이미 다 반영이 네. 되고 결과가 나오면 다들 그냥 의연하잖아요, 주식시장이. 근데 이것도 우리 지지율이라는 게 이미 다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사과한다고 올라가지 않는다. 이게 또 친윤그룹의 주장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 일부 의원들이 언론이 질문한다고 대답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이걸 리스크로 만든다. 저희 이게 저당 이제 좋은 일만 친윤그룹의, 시키고 있다. 네, 그게 네. 생각이기 때문에 네. 이 양쪽에 약간 생각 차이가 있는 거는 맞다. 지금. 지금 그 국민의힘에 예전엔 뭐 장제원이니 뭐 김진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뭐 키맨 혹은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네네. 지금 국민의힘의 키맨 혹은 뭐 움직이는 사람들은 앞으로 뉴스 많이 나올 사람들은 대체로 누구입니까? 이철규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철규. 그다음에 이용? 네, 이런 예.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장해찬. 이런 장해찬. 네네. 이런 분들도 윤심을 아주 뭐랄까 제일 레이더를 많이 세우고 있는 약간 좀 분들이기 근데 때문에. 그 세 분도 이철규, 이용, 장해찬이 약간 좀 톤이 좀 다른 것 같은 거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용산에서 뭔가를 이렇게 메시지가 잘 통하는 사람인 것 같고 네. 이용, 장해찬은 열심히 용산에 레이더를 세워놓고 파악을 잘 해보려는 사람 아닌가. 근데 이용 의원은 네. 실제로 대통령이 전화를 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 똑바로 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용 의원은 전화해서. 똑바로 해. 근데 이것도 똑바로 못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몇 번 알려졌어요. 실제로.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용 의원은 선이 있는 거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네. 장해찬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 근데 이철규 그 의원이 방금도 좀 전에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진실을 몰라서 우려를 하는 것이지 이건 사실상 정치 공작이다 이런 입장을 몰카 공작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그 만약에 혹시 한동훈 위원장을 사실상 용산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내보낼 수도 있나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네. 그 비대위원장을 내보낼 수 있는 규정 같은 건 따로 없어요. 근데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이제 의원총회를 연다 국민의힘에서 이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결국에 의원들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지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냐면 이건 임명직이 아니라 사실은 선출직인 거고 원래는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네네. 그리고 이제 지지가 철회되면 내려오는 거 임기는 2년이지만 그 임기를 다 채운 사람이 뭐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당 대표의 경우에 당 대표 그 비대위원장 보면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흔들기를 하는 거예요. 친윤 의원들이. 지금 이게 뭐냐. 결국에 우리를 대통령한테 지금 뭐 반대하는 거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지율 더 떨어지면 책임질 총선 어떻게 거냐. 할 거냐.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네. 이제 이렇게 하면 당내 여론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점점 이제 입지가 줄어들면 정말 사퇴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4년 정도 됐다. 네. 4년 차 대통령이다. 네. 그럼 조금 이제 진짜 레임덕이 오는 시기가 되니까 차기 권력에 힘이 더 실릴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반 이상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기서 물러서기는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남은 뭐 한 3년 가까이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긴급 의원총을 소집하겠다는 의원들의 지금 분위기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공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공천이 곧 당선인 분들이 있어요. 영남 지역 의원, TK 의원들 뭐 이제 있겠죠. 이런 분들이 네. 가장 먼저 그냥 나서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가라. 이대로는 총선 치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총대를 먼저 거기서 맬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서는 어쨌든 공천받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밀려서 나가게 되면 너무 먼 일일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 네. 한동훈 위원장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이거 예측했다 또 욕을 한 바가지 먹을 텐데 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다. 이 총선 이기기 힘든 총선이잖아요. 어차피 네, 여기서 지면 책임을 다 써야 되고. 없어요. 네, 없어요. 자기 정치적 미래를 다시 네. 재건하기 참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쫓겨나는 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땐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네. 국민 여론이 이러한데 네. 사과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다가 만약에 대통령이랑 붙었다. 그래서 쫓겨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식과 정의를 얘기하다가 쫓겨난 사람으로 기억될 거고 차기 주자가 보이지 않을 땐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뭐 총선 지고 나면 어디가 있을까요? 상황은 비슷한 거고. 그래요? 네. 어쨌든 조금 더 일찍 어디 가 있든 좀 더 늦게 가 있든 가 아니, 있든 한국에 있어도 되고요. 뭐 미국에 있어도 되고 집에 있어도 됩니다. 그거는 뭐 그러니까 언론과 약간 접촉하지 않고 노출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러고 네. 나면 나중에 또 다음 역시 주자는 한동훈밖에 없어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오히려 그렇게. 지금 총선을 다 해놓고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보다는 더 이제 등판할 땐 좋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상황 두고 뭐 홍준표 혹은 뭐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무슨 개 싸움이라고 했나요? 네. 예, 도구 거친 파이팅까지. 말들을, 아주 뭐 험한 말까지 했던데 네. 어떤 반응들 좀 있습니까? 홍준표 그 시장은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은 진짜 권력의 어떤 냄새를 잘 맡는 분이잖아요. 네. 그 김 여사를 말이 앙뚜아네뚜를 비유한 건 망발이다. 얘기하면서 이게 고도의 정치 게임인지 갈등의 폭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네. 한 가지 분명한 건 당대표는 임기가 의미가 없다. 음. 근데 임명직만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상실하면 선출직 당대표도 퇴출이다. 하물며 임명직 비대위원장은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빨리 수습을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고 또 뭐 네. 이낙연, 뭐 박지원 이런 분들, 임종석 계속 이런 분들이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아주 눈 뜨고 못 보겠다 이제 이런 식의 톤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카드를 쓸 것인가? 일단 김건희 특검법이 이분 손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야당에 플러스 여당 의원 중에 한 20명 내외 정도. 네. 찬성을 하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용산에서 계속 구속으로 몰아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할 때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진짜로 틀어져 버리면 이거 감당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네. 해볼 수는 있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신년 기자회견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은? 네. 마침 또 감기까지 걸려. 네. 네.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직 이건 미정이에요? 어제 저녁 시점까지인데 당초 대통령이 김치찌개를 잘 끓이신다고 그러셨어요. 네네네. 근데 기자들이랑 한번 점심 먹으면서 전체 그래서 김치찌개 회동을 한번 하자. 내가 끓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하호 했는데 네. 이제 이거는 그 옵션 중에서는 아예 그냥 취소된 옵션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침묵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이 기자회견을 얘기하는 건
기자들한테 밥 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 국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서로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하게 되면 지금 기자회견 안 하고 이거 좀 모양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 간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거는 역시 또 취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이 당연히 나올 텐데 그거를 없애고 기자간담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안 하기로 했고 어제 시점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건 KBS와의 단독 인터뷰를 네. 추진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네, 그건 또 모릅니다. 왜냐면 작년에도 또 조선일보랑 같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것처럼 그냥 우호적인 언론사 하나와 좀 적당히 깊이 있는 대통령의 생각을 조금씩 이제 좀 뭐랄까, 그러니까 톤 다운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장름한 여의도와 차라리 하시면 어떨까 싶네. 갑자기 생각 드는데 진짜입니다. 이거는. 네. 이건 이제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을 의중을 정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자들 가운데 최은경 기자라고 생각을 해요. 늘 밤마다 근데 그 인터뷰에 저는 혹시 빠져도 될까요? 안 돼요. 저는 최은경 기자와 함께 네. 여기 딱 오셔서 저는 가정이 있고 저는 미래가 있는데. 우와, 할 수 있잖아요. 아우. 대한민국 언론 미래 밝잖아요.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대신 이제 서로 네. 김건희 여사 질문 안 하는 거지. 아, 서로요? 서로. 네. 근데 이제 여기 세팅 여기 디올백가 올려놓고 이거 장난치지 마십시오. 뒤에 지도에다 양평 고속도로. 그럼 안 나와. 아니, 그러니까 전 진지하게 그냥 네. 제안을 하세요 그러면. 진짜 한번 나와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대통령이 불편해하실까 안 여쭤볼 테니까 차라리 여기서 하시는 게 오히려 KBS보다는 제가 볼 땐 더 너무 무게가 막 실리고 막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가면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더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여기서 좀 더 가볍게 네네. 뭐 김치찌개 하나 넣고 진짜 편하게 한번 그럴까요? 대화하시면 구 힐링 캠프의 마인드로. 그럼요. 힐링 캠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바쁜 벌꿀 얘기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그때 꿀들이 노래도 부르시고 했던 기억이 네. 나네요. 자, 한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 저희가 진지하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한번 여기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해주시고요. 일단 기자회견은 거의 없는 쪽으로 지금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일단? 그리고 예. 다음 권력 충돌로. 권력 충돌 지금 한 개 한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 딱 한 개 한 거고요. 네. 두 개 더 남아 있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할게요. 다음 권력 충돌 2, 이낙연 대 이준석입니다. 이 개혁신당이 지난 토요일에 창당을 했습니다. 네. 화려하게 창당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 아까 금태섭 전 의원 말씀처럼 네. 제3지대 인사들이 또 다 모였습니다. 네, 이게 역시 다 같이 가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해야 한다. 함께 해야 한다. 네. 다 같이 하자. 네, 시대적인 과제를 위해서 우리 모두 협력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 전후로 그 창당 전과 창당 그날 브리핑과 그 이후로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했냐. 골든타임은 지났다. 네, 그냥 말을 그냥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냥 어감 보시면 됩니다. 빅텐트를 두고 골든타임은 지났다. 통합 앵무새가 되어선 안 된다. 통합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네, 통무새 하지 마라. 저희는 정책 발표도 하고 이러는데 나머지 세력들도 그런 노력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 정당이 창당한 다음 날 합당하는 건 코미디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창당이요. 그렇죠. 그날 다음 날 합당하는 건 좀 웃기긴 하네요. 네, 그리고 참 이 난감했던 게 뭐였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이준석 대표군요. 신당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치 조언을 해요. 도전의 결과물이 불출마인 건 이해가 안 간다. 왜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 불출마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도전의 결과물이 불출마인 건 이해가 안 간다. 개항을 출마를 권유한다. 이재명 대표의 피해자라고 했으면 저라면 개항을로 간다. 좀 야심가적 측면이 돋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이낙연 전 대표 약간 좀 스크래치가 많이 그랬겠죠. 나셨겠는데. 마상 입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같이 다른 지대에서 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원욱 의원이 미래대연합의 이원욱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주에 출마해라. 호남 적자로. 네, 근데 또 다들 어딘이 센데 광주에 출마해서 민심을 바꿔주는 데 역할을 해달라. 뒷방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돌아다닌다고 임팩트를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요? 감정이 서로 안 좋으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평소 같았으면 진짜 또 대노경노하고 엄중하게 볼 일인데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새 많이 누르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많이 누르고. 주의 깊게 듣고 있대요, 이 얘기들을. 그래서 실제로 어딘가 출마를 네. 할 수도 있겠다는 아.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네. 권력 충돌 두 번째였고요. 네. 세 번째 권력 충돌은 다시 문재인 검찰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네.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네.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2020년 1월에 이걸 사건 조사를 다 끝냈고 이걸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네. 등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아.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 그게 이미 1심 결과도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조국 전 수석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걸로 항고를 했고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여기를 터나? 그래서 이제 네. 요 얘기는 네. 임종석 전 실장이 곧 우리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네네. 그때 한번 자세히 물어보는 아, 걸로 하고요. 네. 그때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언제 나오냐는 질문도 아까 좀 있었는데요. 조만간 나옵니다. 네, 조만간. 네. 이건 확실히 정해진 거니까 네. 곧 나옵니다. 네, 이번 주가 될지 아니면 한 주 정도 미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조만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력 네. 충돌 4는 이재명 대 남은 비명입니다. 남은 비명 지르고 있죠 지금. 네, 남은 비명이 비명을 지르는데 이 친명 대 비명 구도는 사실상 죽었다고 봐야 될 네. 거잖아요. 이제 그 핵심들이 미래대연합이 나가셨어. 나갔으니까. 네. 근데 윤영찬 의원이 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비명 될까요 이분? 그니까. 근데 이제 윤영찬 의원 지역구가 성남 중원이잖아요. 네. 여기에 원래 친명 원외 인사인 네. 현근택 민주연구원 아. 부원장이 출마하겠다고 했다가 네. 성희롱성 발언 논란이 일면서 본인이 불출마하겠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에 윤영찬 의원이 탈당 안 하겠다고 네, 철회해버리는 바람에 네. 아니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네. 아니 혹은 공천을 받는 거야 정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공천 안 돼요? 네, 여기에 이 지역구에 비례 그 의원 출신인 이수진 의원이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비례의원 출신. 네. 네. 근데 왜 이게 놀라운 일이냐면 네. 이수진 의원은 비례의원 중에서도 지역구를 진짜 빨리 정한 케이스예요. 어디였어요 원래? 서대문 갑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여기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 비어 있잖아요. 이분은 작년 상반기에 되게 빨리 깃발을 꽂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상호 의원이 다 돌아다니면서 네. 이수진한테 거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정치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다고 했었거든요. 아유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비례로 이수진. 나오려면 험지로 가든지 명분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여기 비었다고 바로 깃발 꽂아버리면 안 된다. 안 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이수진 의원이 계속 그 지역 행사를 다녔고 서대문갑 출마 기자회견도 했었어요. 출마 선언 이미 옛날에 했다고. 그래요? 모두가 비례의원들이 최근에 지역구를 정한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 이분은 한참 전에 정했어요. 근데 갑자기 접고 중원으로 가겠다. 오늘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네. 그러면 윤영찬 의원은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 또 이분은 이제 되겠군요. 공식 친명이기 때문에 음. 윤영찬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제 공식이에요? 네네. 자타공인?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또 있어요? 네. 재밌는 거라서 이거 갖고 왔는데요. 삼성전자 대 현대차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는 뭐예요? 네, 이건 뭐냐면요. 네. 인재 영입이 이제 총선 시즌이라서 인재 영입이 막 여야가 됐잖아요. 뭐 열심히 하겠죠. 네, 근데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일이 하나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대기업 인사들이 정치에 입문하기 시작했어요. 국민의힘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 대표이사 사장을 영입했습니다. 이분이군요. 갤럭시. 네네. 좀 되게 웃긴 제목이 하나 기사 네. 제목이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아이폰 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지 참 그 제출 안 했죠. 네, 그래서 비번 안 풀어줬다고 네, 막 네, 그랬었는데 둘이 이렇게 갤럭시를 들고 셀카를 찍는 게 오늘 한동훈. 네, 영입 예의로 갤럭시를 준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을 모셔왔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을 영입 인재로 모셔왔습니다. 네네네네. 자, 이렇게 경제인 출신의 네. 영입 인사들이 또 양당에 화제가 또 되고 있구만요. 네, 마지막으로 네. 오늘의 총평을 내립니다. 오늘 총평까지 합니까? 네. 오늘의 총평은 썸네일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뭐죠? 바로 정치의 위기입니다.
정치의 위기. 네, 저는 심각한 얘기라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네. 나는 정치를 신뢰한다 16%. 이게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제가 민생 토론회 소개할 때 슈카월드의 슈카가 네네네네네. 대통령 만났다고 네. 금융 토론회 할 때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대통령을 만나고 온 이후에 자신의 채널에 저 영상을 올렸습니다. 나는 정치를 신뢰한다가 16%다. 네, 그리고 제목은 정치의 위기예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이 슈카가 뭐라 했냐. 제 생각은 아니고요. 제 생각은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 불고 있는 정치의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미국 얘기예요. 아. 미국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와 어딘가 비슷하게 보이신다면 제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 정치의 위기라는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아, 굉장히 많은 네, 항의가 구독자가 있죠. 있는 네네. 또 우리 300만인가 가까이 되는 가까이 것 될 같더라고요. 거예요. 네. 슈카월드. 네. 정치 얘기 원래 거의 잘 안 하는데 네, 네, 네. 이번에 이제 다녀와서 조금 뭐 생각이 좀 있었던 그랬나 모양이군요. 봅니다. 네. 네. 하여튼 저거 결과는 미국 여론조사. 정치 이야기였다. 아, 우리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정리까지 최윤경 기자 고생해 주셨고요. 네.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